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메디슨 울트라 사운드 케이스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제가 오래전이죠. 이 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메디슨사에서 제가 초음파 정례집을 만들었습니다. 199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음파 교재가 별로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례집은 뭐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메디슨 사의 초음파 기기를 구입해서 저희 병원에서 초음파 정례를 모아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책은 이 최고급 아트지로 되어 있고 아주 사진이 선명해 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이용했습니다. 이 책은 저로 봐서는 초음파 책으로 최초의 책이 되겠습니다. 책의 출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서문을 써주신 선생님은 저희 은사님이신 정준모 선생님이 추천사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경북의대 내과죠. 소화기 내과이셨고, 지금은 이제 그 정년퇴임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이 복부 중에서도 상복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간, 담낭, 담도, 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편을 만들고 2편을 기획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출간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저 사진의 얼굴입니다. 굉장히 이제 젊었을 때 사진이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제가 알기는 한 5,000권 정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무가지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책이 출간이 더 이상 되지 않았고, 더 이상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이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많은 책들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애독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책을 갖다가 스캔해 가지고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보고 이 책은 아주 초음파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책이다. 정리도 좋고 또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책에는 이렇게 모식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판된 책을 다시 출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스캔을 하게 되면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공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스캔해가 PPT를 만들고 또 이 책을 해설을 하는 그런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 하는 방법은 제 정리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주 재미있고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가끔씩 이렇게 다른 쪽으로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우측 간엽에 발생한 다발성 단순낭조 멀티플 심플 시스터죠. 이 환자는 여자 56세대입니다. 내원 6개월 전부터 심하부 팽만감 공복시 쓰라린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이학적 소견상 특별한 게 없었고 상부 소화관 내시경에서는 위전정부와 위체하부에 만성이염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진이 조금 스캔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모식도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차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블라이크 스캔입니다. 오블라이크 스캔이고 여기 리버에 라이트 로브에 안테리얼 인페리얼쯤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이 지비가 되고 라이트 리버죠. 여기 위치가 포탈비엔입니다. 안테리 인페리얼이죠. 그래서 이쪽이 5번 부분이고 이쪽이 8번이죠. 오버라이트 스캔이니까 이쪽이 5번 쪽이고 이쪽이 8번 쪽이 됩니다. 이쪽은 7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간엽의
경계가 아주 좋은 경계가 좋은 원형의 무에코성 낭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섀도우가 보이죠. 이거를 라테랄 섀도우로 합니다. 이것은 초음파 빔이 이렇게 들어가서 굴절이 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백이 두꺼워서 생기는 게 아니고 초음파 빔이 물하고 간 실질하고 경계면에서는 음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굴절이 일으키죠. 굴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굴절이 일으키려고 하면 두 물질의 음량의 매질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또 월이 스무스해야 됩니다. 월이 러프한 월이 일레귤러한 데서는 이 라테랄 섀도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시스터 부분을 보는 거죠. 요거는 시스터 부분에는 낭종 부분, 이 학대상입니다. 학대상에서 이 시스터인데 시스터 안에 이런 것이 이렇게 막 보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시스터 안에 있는 그 머티리얼이 아니고 복백에 의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생님은 라테랄 섀도우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죠. 그래서 이런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는 인지 안 그러면 시스터에 있는 물질인지는 초음파 빔의 각도를 바꿔보거나 또는 티슈 하모닉 이미지를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또는 고해상도 주파수를 사용하시면 이것을 아티팩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좌측 간엽에도 또 요렇게 예. 좌측 간엽이 보이죠. 요게 이제 여기 좌측 간엽입니다. 요거는 시스터입니다. 시스터는 프루브의 방향을 바꿔보니까 아까 보이던 그 뭡니까? 아티팩트는 소실이 되죠.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레프트 로브입니다. 심화부 종단 스캔이죠.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입니다. 요거는 레프트 헤파틱 베인으로 생각됩니다. 이쪽은 인피리어 베나 카바로 생각됩니다. 리버의 마진은 요렇게 되고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렁의 저쪽에 스토막에는 가스가 에서 생기는 아티팩트입니다. 가스는 고에코로 보이고 뒤에 고에코 뒤에 그 아티팩트가 보이죠. 링다운 아티팩트라든지 이런 아티팩트가 생깁니다. 여기에 보이는 요 고에코는 이 리가멘텀 베노숨입니다. 리가멘텀 베노숨, 인피리어 베나 카바. 리가멘텀 베노숨을 경계로 리브의 랩터 로브, 그 다음에 코데이터 로브 S1으로 갈라지죠. 인피리어 베나. 요 부분도 S1입니다. S1의 경계는 요렇게 되게 됩니다. 여기 아마 레프트 헤파틱 베인, 레프트 포탈 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포스테리얼, 이쪽은 레프트 로브의 레프트 로브죠.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 슈페리얼,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 인피리얼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리버를 볼 때 이 서브코스탈 스캔에서는 프루브에 가까운 쪽이 인피리얼, 행경과에 가까운 쪽이 슈페리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리버의 그 스캔이 인터코스탈 스캔인데 라이트 키드니가 이렇게 보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보이고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요건 포탈 베인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포스테리얼이 되겠습니다. 포스테리얼. 이쪽은 라이트 헤파틱 경계를 안테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6번이 되죠. 자, 여기에 보시면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번에 시스터가 보입니다. 요 시스터 보시면 요것이 그 시스터에는 요 후면이 그 낭종의 후면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헤파틱 시스터냐 또는
그 헤파틱에 아주 하이포에코야 노즐이냐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요 시스트의 이 후면을 이렇게 보시면 후면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뒤쪽에 후방 음량 증강이 뚜렷하면 이거는 시스트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신장을 관찰했죠. 좌측 신장, 요거는 이제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요거는 레프트 키드니 정상이고, 요쪽은 스프린입니다. 요거는 라이트 키드니죠. 요쪽은 up고 low고, 요쪽은 이쪽이 up고, 이쪽이 low입니다. 스프린이 여기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심화부 횡단 스캔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아올타, 인피럴 베나카바, SMA, 스프레닉 베, SMV 스프레닉 베, 판크레아스가 이쪽은 헤드 부분, 넥이고 이쪽이 운시네이터, 바디, 이쪽은 테일이 됩니다. 이건 랩터 로브죠. 랩터 로브죠. 예. 판크레아스는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판크레아스는 올드에이지에 되면 이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많이 생겨서 고에코로 됩니다. 또는 파이브로시스가 심해져도 고에코가 되죠. 예. 왜 그러면 올드에이지에서는 판크레아스가 고에코가 되느냐 하면 판크레아스는 애시나의 사이에 소프트 티슈가, 커넥티브 티슈가 있죠. 있는데 정상적으로 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드에이지 되면 판크레아스의 애시나이가 아트로피가 되고 줄어들죠. 그 아트로피 되고 그 사이에 커넥티브 티슈에 팻이 많이 침륜이 되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판크레아스는 고에코로 됩니다. 거기에다 다이아베티스가 있거나 또는 고지혈증이 있거나 있는 사람은 더 이제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판크레아스가 굉장히 관찰이 어려운 장기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올드에이지에서나 또는 다이아베티스나 여러 원인으로서 알코올이거나 판크레아스의 패티 인필트레이션 되면 이 안에 종괴가 저에코로가 보이는 종괴가 정상 판크레아스가 대조도가 높아져서 관찰이 좀 더 용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복부 초음파상에서 우측 간엽에 아까 S5에 낭종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측 간엽의 후하구역 S6 부분에도 구역에 1.1 곱하기 1cm 작은 낭종이 있었고 그것은 모두 단순 낭종이었습니다. 여기도 시스트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우측 간정맥입니다. 우측 간정맥. 서브코스탈스겠죠. 5번 위치. 아까 전에 보셨는 것이 여기에 6번 위치. 이런 작은 낭종. 5번 위치에는 큰 낭종이 보입니다. 낭종의 월은 비교적 스무스하죠. 아까 좀 전에 보이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는 여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종의 septum이라든지 낭종의 뮤랄 로드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CT 사진을 찍었습니다. CT 사진에서도 요 낭종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경 영상의학과에서 복부 CT를 찍었고 CT에서도 우리가 그 리버에서 다양한 크기의 낭종이 보였고 제일 큰 거는 8.2 곱하기 7.4cm의 큰 낭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 미디아를 주는 조형 초음파상에서는 시스트에서 낭종의 인핸스먼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례는 우측 간엽에 생기는 다발성 심플 시스트의 정례를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스트죠.
낭종이죠. 낭종은 왜 무에코로 나올까요? 낭종은 왜 무에코? 낭종은 무에코로죠. 이거는 초음파가 투과하고 돌아온 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음파가 투과되고 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니까 고에코, 저에코, 무에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초음파에서 무에코란 말은 이렇습니다. 초음파가 프로브가 여기서 초음파 빔을 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 물인 경우에는 낭종이죠. 물인 경우에는 초음파가 전부 다 통과해 버리죠. 그래서 프로브로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반사되는 게 없죠. 반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에코는. 반대로 초음파가 다 반사가 되어버리면 강에코로 나오게 되죠. 예를 들자면 여기에 석회화가 있습니다. 석회화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음파가 석회화를 부딪혀가 대부분 다 반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석회화 있는 뒤쪽은 후방 음영이 생기는 거죠. 후방 음영, 섀도우가 섀도우. 그렇죠.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나 무에코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종의 뒤쪽은 후방 음양 증강이 일어나요. 후방 음양 증강이 생기죠. 음양 증강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조금 의문이 되죠. 자, 낭종에서 초음파가 감쇄가 적게 돼가지고 잘 통과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주위보다 후방 음양 증강이 나타날까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초음파 기계가 세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초음파가 간이죠. 후방 음양 요 증강이 있죠. 낭종이죠. 만약에 초음파 빔이 반사되는 강도로서 그대로 영상을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초음파의 표면 쪽은 고에코로 나오겠지만 뒤쪽은 어두워지겠죠.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초음파 빔이 감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를 기계는 세팅을 전간이 호모지니어스 균질하게 하기 위해서 뒤쪽에 오는 깊숙한 데서 오는 초음파는 조금 더 증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만들어놨죠. 균질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의과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죠. 1등 하는 학생이 80점, 꼴찌가 40점을 땄습니다. 해부학 시험에. 그렇게 되면 해부학 교수님이 20점을 추가해서 플러스해서 100점, 60점. 1등이 100점, 꼴찌가 60점을 얻었죠. 그렇게 되면 저는 제시 없이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등이 80점, 꼴찌가 20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시를 없애기 위해서 40점을 줄 수가 없죠. 그래 되면 1등이 120점이 되죠.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1등은 100점이고 꼴찌가 40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숫자가 제시에 걸리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이 뒤쪽으로 가서 영상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후방 음양 이 부분은 후방 음양 증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러면 후방 음양 증강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시스트란 뜻이 되겠죠. 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스트의 초음파 영상 소견을 한번 서머라이즈 하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스트 낭종일 때는 어떤 소견이 보이냐? 낭종은 트루 시스트하고 수도 시스트가 있습니다. 트루 시스트,
트루 시스트라는 것은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슈도 시스트는 뭡니까? 우리가 판크레아스에 나오는 슈도 시스트가 있죠. 판크레아스 슈도 시스트는 앱세리움이었고 파이브러스 티슈, 섬유 결합 조직이나 파이브러스 티슈나 그라뉴레이션 티슈로 라이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짜 시스트가 아니고 슈도 시스트라면 시스트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 시스트의 앱세리움이었고 파이브러스 티슈나 그라뉴레이션 티슈로 라이닝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됐기 때문에 표면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활하겠죠. 이거는 슈도 시스트로 왜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표면이 트루 시스트보다는 평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컴플리케이션 안 된 시스트 물이 있으니까 물은 초음파를 아주 잘 통과하니까 무에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후방 음량 증강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라테랄 섀도우겠죠. 초음파가 주위 물질하고 음양 개변했을 때 초음파 빔이 꺾이게 됩니다. 꺾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라테랄 섀도우라고 하지요. 라테랄. 예, 시스트. 왜냐하면 시스트하고 주위하고 간 조직하고는 그 초음파 빔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초음파 빔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리프렉션이죠. 예, 섀도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는 건 시스트뿐 아니고 내부의 물질이 호모지니어스한 물질이 있을 때 있고 그 서피스가 스무스하고 이럴 때는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헤파틱 시스트에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HCC의 호모지니어스한 노즐에서도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HCC에도 결절의 HCC도 캡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헤파틱 시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초음파 김일봉 초음파 Q&A 영상 카카오톡 회원을 모집합니다. 선생님 초음파 검사하다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잘 모르시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저한테 010-4531-2089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들이 의문되는 걸 즉각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만난 첫 번째 시간 심플 헤파틱 시스트 조금 장시간이었습니다만은 선생님과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그 코너를 마련하게 되가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간도 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